미세먼지 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구축된 미세먼지 관련 시스템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고 또 구속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구속기간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돼 왔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급여 제한이 추진됩니다. 일반 학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설립한 대구 방송통신고등학교 청소년반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으로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 초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갔는데 시설 관계자들이 갑자기 성교육을 시키겠다며 영상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은 어른들이 보기에도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입니다. 지난 21일 이곳에 봉사활동을 온 초등학생 5, 6학년 6명은 시설 관계자가 일정에도 없는 성교육을 한다면서 보여준 영상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한 대형 교회에서 강사가 교인을 상대로 동성애를 강의한 것입니다. 죽은 개나 시체 사진을 띄워놓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동성애자 성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모텔에 들어간 손님은 그것도 모르고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면요. 저기에 묻었던 에이즈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매독기 다 뒤집어 써요. 학생들은 이날 문제의 영상을 상당 시간 봐야 했습니다. 왜 보여주는 거야? 이런 거 왜 보여준대 진짜? 아 뭐야 이거 막 계속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뭐 선생님들은 계속 그 영상에 대해서 막 사진을 갑자기 정지시켜 놓고 또 막 세세하게 설명 계속하고. 이날뿐 아니라 두 차례 먼저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2명도 해당 영상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들한테 어른들도 모르네요. 어른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모르고 살 수 있었던 내용을 어떻게 5학년, 6학년밖에 안 된 애들한테.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학교 측은 이 상황이 아동학대라고 보고 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측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초등학생 고학년에게는 필요한 교육이라고 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본 성교육 전문가는 성소수자 혐오를 만들 뿐 초등학생에게는 교육적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육 기준의 어떤 발달 단계의 정당한 내용인지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걸 초등학교 6학년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학부모들에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시설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면서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미세먼지 관련 시스템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각종 피부병과 기관지, 폐, 심혈관계 질환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같은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주어서 사망률이 증가하거나 병원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11개 도시대기 측정소에서 모니터링한 수치를 평균 값으로 내 미세먼지 농도 예보, 경보 조치와 온라인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한 행정구역 안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국지적인 미세먼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이나 부산권과 달리 대구에는 도심 일원에만 측정소가 설치돼 있어 외부로부터의 미세먼지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달성군과 달서구는 측정소의 위치가 한 곳에 치우쳐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구군 단위보다 더 국지적인 어떤 미세먼지의 국지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공간 단위로 어떤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망 고도화 및 추가 배치, 광역 측정망 구축 등으로
미세먼지 감시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고 또 구속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구속기간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돼 왔습니다.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구속기간 중 급여 제한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최근 2년 사이 대구시 의원 4명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사이 대구시 의회는 단 한 번의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제19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구속되더라도 사퇴하기 전까지 급여를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대구 경북 지역 지방의원들의 구속기간 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구속된 대구시 의원과 2015년 12월 구속된 대구시 동구의원이 각각 100여만 원과 29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시 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군의군 의원과 칠곡군 의원은 뇌물수수로 구속됐는데 구속기간 최고 2,7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된 6명에게 모두 7,2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지만 단 한 명만 급여를 반납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 속에 구속기간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권에서 부도덕한 거. 예.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받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예. 이런 제도부터 바로 잡아가는 것이 결국은 정치개혁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의회의 윤리위원회 정상화와 급여 제한 등을 도입해 남용된 권력의 책임을 묻고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1991년 초대 대구시 의회 이후 비리로 물러난 시의원은 모두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원들의 사퇴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뇌물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7대 시의회는 모두 5명이 비리에 연루돼 2명이 사퇴했고 수사 중인 의원도 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치 경쟁이 뜨거웠던 경북 농업기술원 이전지가 상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경북 농업기술원은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 규모로 2021년까지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이전지로 최종 선정되었음을 상주는 종합점수 5,143점으로 의성을 176점 차로 물리치고 이전지로 선정됐습니다. 기후, 토양 등 농업시험재배 적합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전될 경북농업기술원 규모는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으로 연구시설을 갖춘 청사와 대단위 시험포 등이 들어섭니다. 사업비 3천억 원으로 내년 실시 설계에 이어 내후년 착공해 2021년 완공과 함께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50년에서 100년 정도 우리가 지금 근무하게 될 이전지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또 신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농업기술원은 상주 인구 500명, 연간 방문 인원 5만 명이 넘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농업 신기술과 농업 4차 혁명의 전초기지로 상주는 가장 먼저 실용화의 장이 돼 파급 효과는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의 수도라고 얘기하고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주 농업 발전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의 농업 발전, 대한민국의 농업의 중심지로 둬야 할 것이라고. 경북도청 이전에 이어 경북농업기술원도 설립 60년 만에 행정주소지로 이전이 확정돼 진정한 경북농업의 산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일반 학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대구 방송통신고등학교 청소년반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성과가 학생들의 학교 협동조합 설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 마련된 목공실에서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원목 선반을 만드는 데 푹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일반 학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로 이제 방황을 끝내고 방송통신고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할 만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교과 과목 위주의 수업이 아닌 목공예품, 화장품, 제과, 제빵 등 제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까지 하는 실습형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공동체 시민의식과 협동심, 자립심을 배우게 되는 협동조합 수업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들로 대송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해 지난 3월 교육부 인가를 받았고 본격적인 조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근로장학금이라든지 후계 이동 학습에 아주 많은 비용을 할 예정이고,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지역 공동체나 소외된 계층, 이런 또 소외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제 쓸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45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로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형 대안 공립고등학교로 공립중고등학교로 새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학급당 15명씩 해가지고 180명 정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 3월 1일에 개교하려고 합니다. 학업 중단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협동조합 수업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김영만 군위 군수가 대구공항 유치반대 주민들이 주민소환 투표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김영만 군위 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본래 뜻과 다르게 전달돼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지역 회생을 위해 공항 유치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믿음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 유치 찬반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군수 주민소환과 관계없이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며 공항은 공항만의 문제로 해결하고 갈등을 끝내고 화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활력, 결국은 농산물이 어떻게 소비되느냐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경북 지역 농산물도 1인 가구 증가와 건강을 우선하는 소비 경향에 맞춰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안동 쌀로 만든 간편죽과 고령 현미로 만든 시리얼은 간단히 데우거나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벌레 걱정 없이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쌀은 페트병에 담겼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소비가 늘고 있는 잡곡도 소포장이 대세입니다. 혼밥, 혼술로 표현되는 1인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라 경북 지역 농산물도 간편, 건강, 다양이라는 트렌드를 담아 가공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위주로 되다 보니까 소포장 위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웰빙식 위주로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2%씩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쌀을 파스타와 떡, 조청과 튀김가루 등으로 활용한 식품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 절벽을 극복해보려는 농업인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우리 집 농산물을 갖다가 지금 우리도 지금 많이 남는데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쌀을 갖다가 이제 떡이라든지 술을 빚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순수한 농산물 갖고도 얼마든지 음식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경 오미자와 의성 마늘 등은 대기업과 연계해 판로 확대는 물론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고급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농산물의 변신이 힘을 잃어가는 농촌의 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동구청이 최근 채용한 무기계약 직원이 지난 2014년 동구청장 선거 때 강대식 구청장 캠프에서 보직을 맡은 사람의 자녀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다른 채용 공고와는 달리 법정 기한인 7일만 게시하고 글을 삭제해 지원자가 9명에 그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구청장이 채용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소력원자력 경주 본사와 전국 5개 원자력 본부에서 일하는 5개 비정규직 노조가 한수원의 노사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노조와 월성원전 방사선 관리 노조 등 5개 노조는 공동대책위원회를 연 뒤 한수원이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전원 고용 승계와 함께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직접 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내일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 차질 등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는 49개 학교에서 급식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빵과 우유를 제공해 정상 수업을 하도록 해당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파업 참여자들은 관련 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2017년 하반기 국과장급 정기 인사를 7월 1일자로 냈습니다. 도시기반 혁신본부장의 심임섭 직무대리를 경북대학교 협력관의 권성도 기계로봇 과장을 각각 승진시켰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의 진용환, 창조경제본부장의 최운백, 서구부구청장의 김종도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을 발령냈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기획관 직무대리는 각각 이용옥, 한만수, 성운경 지방서기관이 맡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말부터 하루 3차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서 대구공항, 도청 신도시와 예천으로 가는 시외버스 직행 노선을 신설하고 수요를 고려해서 점차 운행 횟수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북 북부권에서 대구공항을 가려면 동대구역이나 터미널에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했지만 직행 노선 신설로 도청 신도시에서 대구공항까지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강 녹조 현상이 보건설로 인한 유속 저하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완공 전인 2007년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평균 유속은 초속 0.11m였는데 공사 이후인 2012년 초속 0.055m로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초속 0.025m까지 떨어지는 등 4대강 6개보 지점의 하천 유속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령과 감금,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시립희망원 배모 원장 신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대구 희망원 대책위원회는 결코 무겁지 않은 판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